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2022년 이제 5월 17일 제가 이슈 체크 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일요일 방송을 했고, 오늘 이제 제가 간단하게 오늘 시황은 다 이제 앞선 시간에 거의 말씀드렸으니까 사실 오늘 시장 괜찮아요. 뭐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으니까 확실히 2600 딛고, 오늘 뭐 특히 삼성 오랜만에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 괜찮더라고요. 정말 전자가 너무 안 좋았는데 이제 좀 바닥 찍고 돌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오늘 좀 실적 때문에 많이 빠지는 기업들, 뭐 아니 한세실업은 실적 좋은데도 빠지는데 좀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중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실적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충격을 받는데, 이런 거 어쩔 수 없죠. 지금 상황에서 안 좋은 분야 다 기관 외국인이 던져버리니까 이걸 좀 인내를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워낙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뭐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OEM 회사들은 또 중국에서 중국만 좀 안정화되면 사실 경쟁력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 또 중국의 셧다운 막 이런 것들이 발목을 좀 잡고 있고, 또 농심 같은 기업들도 오늘 음식료 안 좋죠. 원재료 부담을 가격이 전가를 못한대요. 그래서 삼양식품도 빠지고 팜유 가격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당장 그 라면가는 못 올리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농산물 가격이 오르니까 원가 부담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좀 안 좋아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안 좋습니다. 대상도 그래서 빠져버려요. 그래서 음식료 업체들이 저번에 올라갈 땐 좋았는데 실제 막상 뚜껑을 여니까 안 좋고, 다만 제가 음식료 회사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 안에서 제일제당은 여전히 좋아요. 완전 차별화돼 있어요. 사료를 하니까. 사실 대상도 사료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CJ 제일제당은 사료 사업이 좀 뒤를 받쳐줄 가능성이 높고, 삼양식품은 수출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이런 기업들은 좀 선전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오늘은 다 좀 두들겨 맞고 있다. 그래서 뭐 올라가는 기업들이야 뭐 잘 보시면 되겠지만, 이렇게 급나가는 기업들은 뭐 각각의 좀 이유는 있다는 거. 다만 굳이 따라가면서 정리할 필요는 있나, 구조적으로 문제가 아니라면 좀 견뎌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어떤 분이 FST인가요? 제가 아까 그 이렇게 아침에 일요일 라이브 할 때 말미에 FST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FST가 이게 EUV 관련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실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게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EUV SNS텍하고 경쟁사죠. 펠리클이라고 그래가지고 부품 만드는 건데, 뭐 이 기업도 워낙 좀 빠져있고, 중요한 건 사실 실적도 실적인데 이익은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반도체 펠리클이 국산화를 이제 성공을 얼마나 할 거냐가 관건입니다. 근데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올해가 마지노선 같아요. 그래서 올해 성과 나올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지켜보는 구간 같아요. 뭐 산다거나 파는 것보다도. 자, 아무튼 그런 관점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시장은 뭐 여전히, 저는 요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제가 얼마 전에 그 매경 머니쇼에 갔다 왔거든요. 서울 머니쇼 2022년 그 지난주죠.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사인도 해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강조했던 게 뭐냐면, 고물가 고금리가 좀 장기간 이어질 것 같다. 요건 좀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오를 때 수혜받는 기업들, 현금 많고, 뭐 은행주도 사실 좋죠. 또 거기다가 국제유가라든가 이 고물가 시대가 됐을 때 수혜받는 기업들, 뭐 정유주, 뭐 LNG 관련주. 그래서 오늘 세아제강 지주가 오늘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계속 중장기적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게 구조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수혜는 어쨌든 LNG 같아요. 천연가스. 이 천연가스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수혜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중심에 있는 게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강관업체라든가 철강회사들,
그리고 조선사, 조선기자재, 그리고 기자재 쪽에선 성광랜드 뭐 이런 기업들이 그런 쪽에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 좀 공부는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농산물 가격도 좀 꺾였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좀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상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주요 곡창지대가 파종을 안 해요. 거기다 가뭄, 뭐 인도인가요? 거기는 뭐 엄청나게 좀 더워가지고 가뭄 피해도 심각한 것 같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수출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힘들지만 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고, 요새 음식료 안 좋죠. 오늘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러나 결국 음식료는 이런 농산물 가격에 결국엔 따라가요, 주가 흐름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안 좋지만 에그플레이션 상황에서 과거에도 보면 농산물 음식료주가 나빴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식료주 안 좋다고 너무 실망은 하지 마세요. 아무튼 이제 그런 흐름들 좀 생각하시면서 시장 보시면 좋겠고, 오늘 그리고 역시 오늘도 보셨다시피 실적이에요. 실적 후성도 너무 좋은 실적 나왔고, 한솔케미칼, KC텍 실적 좋아요. 워닝머트는 다 실적 줍니다. 네, 실적이 결국엔 또 이끌고 있다. 오늘 여기 솔브레인 안 나와 있지만 솔브레인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빠지는 거는 이제 반대로 뭐 육계나 사료주들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거고, 근데 이쪽은 하지 마세요. 이쪽은 너무 막 변동성 크니까. 조선주는 오늘 대우조선해양이 자본 잠식 우려가 좀 있고요. 현대중공업이 오늘 왜 빠졌냐면 한국조선해양한테는 좋은 건데 현대중공업 지분을 팔아버렸어요. 1%. 근데 사실은 한국조선해양 입장에서는 이걸 갖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이미 상장을 했기 때문에 지분을 매각하는 게 더 낫습니다. 한조의 입장에서 그거를 주주들한테 돌려주거나 그게 더 낫고, 현대중공업은 근데 이제 지분 매각하면 당연히 안 좋죠. 물량이 나오니까. 그래서 양사가 좀 엇갈리고 있다. 원래 시총이 비슷했는데 지금 4조 원이나 차이가 벌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당분간은 한국조선해양이 좀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또 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본 잠식 우려 때문에. 그래서 무려 10%나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 이상 좀 시간은 걸릴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리오프닝주라든가 오늘 자동차주들도 별로 그렇게 좋진 않죠. 좀 쉬어가고 있고, 현대차만 좋고요. 그런 것 같고, 뭐 나머지 업체들은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삼성전자 때문에 어쨌든 지수는 괜찮다. 그래서 시장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히만 이게 보고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최대한 좀 간단히 할게요. 제가 아직은 임시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금융의 윤재성 연구원님이 제가 요것도 까먹을까봐 이번 주 토요일날, 제가 부산이죠. 부산 롯데백화점 광복점인가요? 거기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그래서 뭐 거기서 좀 홍보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일단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와주시고요. 그 롯데백화점 문화센터인 것 같은데, 광복점 부산,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혹시 또 오실 수 있으면 좀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윤재성 연구원님이 글로벌 자원 민족주의와 한국 정유업체의 역할이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고유가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경유값, 지금 디젤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악재일 수밖에 없는 게, 경유가 계속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원 민족주의 때문에. 러시아, 중국 다 수출 안 해버리고요. 비료 수출 중단해버렸고,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팜유 수출 금지, 또 밀 수출 금지. 이게 뭐죠? 자기네 나라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수출이 안 되면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글로벌 경제에 당연히 안 좋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국가는 더 안 좋은데, 근데 디젤 가격이 특히 많이 올라가는 게 디젤 공급 자체가 없어요. 되게 디젤은 서민 경제랑 되게 민감하죠. 트럭, 농기계, 산업용에 많이 쓰이니까. 그죠? 이걸 더 수출을 안 해버려요. 휘발유보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가격이 튀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휘발유보다 경유값이 더 비싸죠. 근데 그래서 한국의 정유주를 매수하라는 얘기예요. 왜? 한국은 등 경유 비중이 높아요. 정유회사들이. 그리고 정제 설비 규모 기준으로 아시아에서 3개국이 제일 커요. 중국, 인도, 한국. 근데 중국, 인도는 투자하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네. 중국은 자기네가 다 알아서 하는 구조고 순수 업체가 없어요. 이거저거 섞어서 하고 내수 비중이 워낙 높고 그 다음에 러시아산 원유를 일부 수입하고 있고 인도도 좀 마찬가지라 그러죠. 그래서 중국, 인도를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3대 국가 중에 하나인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정유주를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국에 지금 업체들이 다 신고가 같습니다. 이런 원유 관련주들이. 근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못 갔죠. 그래서 SOE를 추천을 했지만 전 GS도 좋고 이노베이션이 좀 억울하죠. 배터리 회사. 근데 언제는 또 배터리 이게 참 애매해요. 아무튼 언제는 또 이도저도 아니다라고 하더니 아무튼 저는 GS도 굉장히 매력이 있고 이노베이션도 매력이 있다. 왜냐면 뭐 정유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 개 다 저는 괜찮고 HD 현대 아시죠? 그 옛날에 현대중공업지죠. 여기가 현대오일뱅크 갖고 있잖아요. 네 개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운송업종이 이번 1분기에 실적 좋았는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공주도 언젠가 갈 거예요. 근데 지금 급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아직 적자고 또 잘못해서 유상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직은 언제쯤 좋아질 줄 모르는 항공주를 보는 것보다는 좀 확실하게 돈 버는 게 어디냐면 해운주입니다. 해운주. 글로비스랑. 근데 해운주에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HMM보다는 페노션. 왜냐? 벌크선 발주가 지금 거의 안 됐어요. 벌크선은 공급 부족입니다. 여기에 중국이 인프라 투자 만약에 하반기에 강하게 이렇게 붙어버리잖아요. 그럼 원자재 수요가 급증해 버려요. 그럼 벌크선 운임지수는 더 올라갈 겁니다. 공급은 적은데 벌크선 가격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페노션이 좀 굉장히 매력있다. 이 운송 쪽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비슷한 내용이고 그다음 이번 1분기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 좋았고 이거 잘 보이시죠? 잠깐만요. 잘 안 보이시나? 잠시 좀 너무 기니까 좀 크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안 좋은 업황 환경에서도 엄청난 이익을 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11% 이익 증가했고 대단한 겁니다. 이건 사실 이익이 11%나 증가했고 환율만 안정되면 이제 외국인 들어오겠죠. 그래서 대형주도 좋을 수 있다는 거고 중소형 자동차 부품에서도 1분기 실적은 좋진 않았어요. 왜? 자동차 부품 쪽은 당연히 안 좋죠. 단가 못 올리니까. 그래서 이 한국투자증권의 김진우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뭐냐면 뭐 지금 최근에 전기차 공장 짓는다는 뉴스로 그 중소형 부품회사 주가가 막 급등했어요. 근데 그걸 쫓아가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거기를 이제 뒤늦게 뭐 좋아질 거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는 너무 늦었고요. 완성차가 더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이 수익성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완성차가 더 훨씬 더 매력이 있고요. 부품주보다는. 그리고 부품주를 할 거면 당연히 큰 걸 하셔야 돼요. 뭐 만도, 현대모비스 이런 게부터. 그래서 전기차하고 자율주행 등 미래 트렌드에 부합한 업체들이 어디예요? 모비스하고 어디죠? 현대모비스하고 만도잖아요. 만도 아니면 현대오토에버. 이쪽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성차가 더 매력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배당까지 받을 수 있는 현대차 EUV 여전히 매력있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부품주를 한다면 뭐 지금 상대적으로 제일 못 오른 게 모비스니까 현대모비스가 좀 난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소형 부품주도 올라가는 거 쫓아가지 마세요. 그리고 그 하반기는 폴더블이다. 근데 오늘 폴더블 폰 관련주가 급등해서 이거 보고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파인테크닉스가 대장인데 이미 급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가고 바닥에서 처음 스타트할 때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되지만, 근데 워낙 내용은 좋으니까 제가 소개는 해드리지만, 지금 70개 기업 탐방을 갔지만 IT가 안 좋아요. 스마트폰, 또 PC, 노트북 다 안 좋아요. 유일하게 서버만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디램 업체한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안 좋아요 지금. 근데 유일하게 성장하는 게 어디죠? 서버 말고 폴더블밖에 없어요. 하반기에 누가 봐도. 폴더블은 왜? 100% 이거 출하량 증가할 거예요. 그죠? 주문량 늘고 있고 실제로. 그리고 폴더블 폰 전용 부품 만드는 회사는 제한돼 있어요. 파인테크닉스, 힌지, 내장인지, KH바텍, 외장인지, 세경하이테크, 필름 이 정도죠 사실. 그래서 중화권 기업들로. 근데 중국이 지금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근데 하반기엔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요겁니다. 핵심은 요거고, 사실 덕산 네오룩스도 좋아요. 이렇게 따지면 덕산 네오룩스도 폴더블 디스플레이 만드니까. 그래서 그런 좀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우리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다들. 기다렸다가 좀 재미없을 때 저는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 보고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프로테 오랜만에 보시죠. 옛날에 갑자기 거래 정지돼 가지고 깜짝 놀라셨죠. 근데 다행히 실적도 잘 나오고, 히트슬러그라고 이게 후공정 장비인데, 요 장비를 만들고 주로 이제 후공정 오사트라고 서비스 테스트 해주는 업체에 장비를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시장이 커지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얼마 전에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로, 이게 옛날에 특수관계사 엘파텍하고 거래 내역 이거를요 재무제표에 기재를 해야 되는데 안 했대요. 그래서 거래 정지. 야, 너 회계 위반이야. 그래서 정지됐다. 이번에 다행히 풀렸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아마 낼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풀려났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고, 퍼 6.2배로 이제는 리스크 없죠. 그래서 좀 다시 한번, 그때 좀 깜짝 놀라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좋은 줄 알았더니. 근데 어쨌든 지금 주가 다시 올라오니까 잘 보유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인테크닉스는 아까 폴더블 대장주입니다. 그러니까 폴더블 폰 한다면 이게 제일 좋긴 좋아요. 근데 너무 올라서 지금 쫓아가는 건 반대고, 아무튼 올해 실적 좋다. 그리고 HSD 엔진은 두산 엔진인데 여전히 적자고, 이게 조금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을 거예요. 여기도 나와 있어요. 엄경화 연구원님이 턴어라운드 시기가 좀 늦어질 것 같다 언급을 했어요. 그렇지만 추세적으로는 좋다. 수주 잘 돼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좀 조정이 계속 이어진다면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저번에 올라왔다. 그래서 이런 엔진사나 조선기자재 살 때 좋을 때 사지 마세요. 그냥 물려요. 이게 사이클이니까. 지금 망가지죠 갑자기. 기회가 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빠질지는 저도 모르지만 기회가 오히려 또 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은 실적 부진에 대한 이제 우려가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실망 매물로 좀 주가가 빠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당분간 쉬어가니까요. 그래서 항상 오를 때 하지 마시고 조정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조선 수주는 워낙 잘 되니까 그 부분은 긍정적이고, 오늘 한세실업은 왜 빠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빠지더라고요. 목표 주가 올렸는데 실적 너무 잘 나왔고요. 베트남 공장 재개됐고, 다만 영업무역보다는 조금 고평가돼 있어요. 약간. 근데 신규 거래선 콜롬비아도 있고 환율 상승,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오늘 빠지는 건 좀 약간 아쉽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 한세실업은 좀 안 좋고, 영업무역도 좋다 말았는데 목표 주가 8만원으로 올렸고,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어요. 아웃도, 자전거 스캇도 선방했고, 미국 의류 판매 성장률은 요 정도인데 영업무역 한세실업은 40% 넘는 성장. 좋죠. 퍼 5.5배. 뭐 진짜 매력 있죠. 그래서 의류회사들 실적 다 좋아요 사실. 근데 오늘 좀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네이처홀딩스가
배럴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악재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제 생각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적자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수영복 회사. 그러니까 좀 애매합니다. 뭔가 거기에 600억 정도 쓴다고 하는데, 그래서 더 네이처홀딩스 저도 굉장히 좋게 보던 기업인데 좀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거.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변수가 생겼을 때는 지켜봐야 돼요. 지켜보시고 상황이 또 괜찮아지면 그때 또 해도 되는데, 뭔가 변수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뭐 제 의견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저의 의견이니까, 저는 제 생각상 지금 시장에서도 뭔가 배럴 인수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지겠죠. 그래서 좀 당분간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쉽지만. 그리고 뭐 많아요. 뭐 JS 코퍼레이션도 있고, 지금 의류회사는 또 SJ그룹 실적 너무 좋았죠 이번에. 한섬 이런 대형 기업들도 있으니까 한번 이런 기업들도 잘 고민해 보시면, 오히려 이런 쪽으로 일단은 좀 약간 무게추를 이동했다가 더 네이처홀딩스의 흐름을 보고 대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배럴도 그렇고 인수가 뭐 악재인 것처럼 어쨌든 폭락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좀 오히려 약간 안 좋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덴티스는 그 투명 교정기 만드는 회사인 거 아시죠? 이 회사가 1분기 이익이 13% 증가했고 드디어 턴어라운드 했어요. 그동안 계속 좀 안 좋았는데 중국이 영업 재개했고, 2분기는 또 모르겠습니다. 2분기는 또 중국이 다시 셧다운 해가지고. 그러나 스페인 쪽이 좀 좋아지고 있고, 투명 교정기 아시죠? 좀 비싸죠. 옛날에는 보철을 꼈는데 이게 지금 의사 수도 늘어나고 교육을 진행하면서 하반기부터 매출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건 뭐냐면, 덴티스가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안 좋았어요. 투명 교정기 사업이 진짜 하반기에 잘 될지 안 될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언급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낙관은 하지 마세요. 아셨죠? 확실한 건 없어요. 이게 확인되는지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애널리스트가 아마 보고서를 쓸 거예요. 확인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부분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거를 내가 물려있다, 주주분이면 기대를 하면서 보유를 하되 이거 사볼까? 신규 매수는 일단 기다려 봐야죠. 상황을 봐야 되니까. 그죠?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동국제약 드디어 이익 드디어 턴어라운드 좋아졌어요. 퍼도 많이 떨어졌고 전 사업부가 다 성장했어요. 리오프닝 하면서. 그래서 지긋지긋했죠 동국제약. 제약주라서 뭐 탄력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드디어 좀 희망이 보인다 말씀드리고 싶고, SK 유한타이 최남곤 연구원님이 목표주가 48만원, 분기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했고 이익 추정치 크게, 그러니까 자회사가 다 좋았어요. 하나씩만 설명드릴게요. 이게 SK ENS가 발전회사예요. 발전사입니다. 이 회사가 유가 상승으로 이제 이 에너지를 생산하잖아요. 전기 같은 거. 그러면 한전에 판매하거든요. 저 판매 단가가 S&P라 그래요. 당연히 올라갔죠. 그래서 이익이 급증했고 LNG 직도입했고, 근데 한국전력이 좀 적자다 보니까 이거 이제 저 단가 줄이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사실 그거 줄인다고 적자가 줄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전의 적자는 지금 전기료 인상밖에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 올해 1조 넘길 것 같고, 이게 핵심 자회사입니다. SK 실트론, SK 실트론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33% 급증했고, 하반기부터 이 전력 반도체에 들어가는 웨이퍼 있죠.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기존의 실리콘 제품은 웨이퍼가 $70인데 요거는 1000달러라서 10배 비싸요. 요거를 드디어 생산한대요. 좋죠. SK팜테코는 바이오 흑자전환 했어요. 이번에 핵심 계열사가 다 좋아요. 근데 주가는 안 가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죠. 그렇지만 자사주 매입과 소각도 기대가 되니까. 근데 사실 안 가는 이유는 명확해요. 지주사라서 그런 거고, 이거 지주사니까 할인 받잖아요. 거기다가 자사주 엄청 갖고 있는데 소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소각만 하면 돼요. 그걸 기다려야죠. 그래서 저도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인내심은 좀 필요합니다. 자자주 소각이나 뭐가 확실히 팍 나와야 가고, 다만 워낙 지금 실적이 탄탄하니까 나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도 실적 잘 나왔고요. 개인 신용 정보 부분에서 성장했고, 매년 성장해요. 다만 주가가 싼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정체 국면이지만 일단 아니 뭐 깔 건 없어요. 약간 비싼 거 빼고는 나무랄 데 없습니다. 실적 좋아요. 유니캐스트는 메커스랑 비슷한 회사입니다. 네. 비메모리 반도체를 수입해다가 국내에 유통시켜요. 판매해요. 고객들이 원하면. 그러니까 중간 상인이죠. 반도체 유통회사예요. 실적 급증 퍼 4.3배. 이게 말이 안 되죠. 메커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싸더라고요. 둘 다. 메커스, 유니캐스트. PER 4배, 5배를 비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괜찮죠. 주가도 싸고 실적 좋고. 정홍식 연구원님이 계속 커버리지 하고 있어요. 저희 당사에서. 나이스 정보통신도 좋아요. 추정치보다 늘어났고 내용이 좋더라고요. 오프라인 벤 처리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10%. 오프라인 벤 처리 건수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가게 가가지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그 신용카드 이제 결제된 내역들이 벤사통해서 신용카드사로 가요. 벤사가 중간에서 신용카드사랑 가맹점을 연결해서 각종 잡무를 다 처리해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카드 결제가 많으면 돈을 버는 회사예요. 그냥. 이게 늘어났죠. 오프라인에서. 왜냐면 이제 리오프닝 하니까. 퍼 6.5배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싸도 너무 싼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근데 주가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저도 좀 답답해요. 싸도 참 가진 않습니다. 세아제강 실적 너무 좋았고, 목표 주가 25만원. 세아제강 지주도 좋았고, 파이프, LNG, 고유가, 미국의 셰일가스, 유가가 상승하면서 유전 개발, 그죠? 천연가스 개발 많이 하면 다 그거를 파이프로 운송하죠. 그리고 해안가에서 배로 실어요. 파이프가 다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천연가스가, LNG가 액화 천연가스죠. 스테인레스가 반드시 필요해요. 얼린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 트렌드에서 옛날에 마감 시황할 때 몇 번 소개해 드렸죠.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지만 그 유진투자의 박민진 연구원님이 보고서 쓴 걸 기억나요. 그때 세아제강 지주. 근데 실제로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세아제강 지주가 이렇게 급등해 버렸습니다. 그때 보고서 나왔을 때가 여기거든요. 당시에. 그리고 세아제강도 실적이 너무.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지금 쉽게 안 꺾인다고 보는 게, LNG 트렌드 자체가 좀 계속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구조적으로 좋지 않을까 싶고, 다만 너무 올랐으니까요. 뭐 지금은 기다리시고, 이렇게 올랐는데도 퍼가 3배밖에 안 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저렇게 올라도 주가가 너무 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진중공업은 이번에도 적자 났지만 플랜트, 이제 건설 쪽에 들어가는 플랜트 수주를 옛날에 한 게 있는데 이게 손실이 좀 컸나 봐요. 근데 이제 이게 없어요. 조선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수익성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LPG선 수혜주예요. 이 회사는. 그래서 현대미포조선하고 같이 가요. 그러니까 미포가 LNG선, LPG선 수입을 많이 하면, 수주를 따내면 세진이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양식품은 목표 주가 지금 13만원 정도 유지를 했는데, 그 매출액 추정치를 좀 상향 조정을 했고요. 다만 지금 오늘 농심이 급락했지만 삼양식품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실적 되게 잘 나왔고요. 라면 내수 매출 호조 좀 보였고, 밀양으로 이제 공장이, 신공장이 지금 하나 만들었잖아요. 부산하고 가까우니까 이제 비용이 절감되겠죠.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 들어가니까. 그리고 라면 매출 잘 되고 있고. 근데 아쉬운 건 라면주들이 지금 못 가는 건 밀가루 가격, 팜유 가격을 지금 당장 전가를 못 해요. 지금 라면 가격 올린다 그러면 또 난리 나겠죠. 하반기엔 또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보시고 저는 대응하시는 게 좀 낫다. 어쨌든 쌉니다. 삼양식품은 PER이 지금 10배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농심보다는 이게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살짝 보셨겠지만 요건 이제 윤석열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인데, 요건 뭐 내용은 물적 분할 할 때 기존 주주한테 주식을 나눠준다거나 자회사 상장할 때 좀 그걸 제한시킨다거나, 그죠? 뭐 그런 이제 법률 개정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 그 110개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양도세도 폐지할 것 같고, 유예하겠죠 당분간. 그래서 한국 주식 투자를 할 유인은 하나 생기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세금 뭐 누가 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근데 미국 주식 할 때는 250만 원 이상 수익이면 세금 내야 되지만 한국은 지금 안 내거든요, 양도세를. 근데 원래 내년부터 내야 돼요, 한국도. 5천만 원 이상 수익이면. 근데 윤석열 정부가 그거를 폐지하기로 공약을 했죠. 그래서 아마 폐지를 지금 당장은 못하고 한 2년 정도 유예시키고, 그리고 폐지 수순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주식이 좀 매력적인 이유가 하나 생겼다. 네. 세금 면에서는 미국보다는 나은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한번 오늘 보고서는 다 한번 싹 훑어드렸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기업들 실적, 이제 1분기 실적 나온 거 이제 어제 오늘 것까지 다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신한에서 솔브레인 그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 예상보다 되게 좋아졌고 1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어제도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일단 1분기 실적 좋았고, 획트라는 이제 기업, 반도체 기업 하나 흡수합병 했었죠. 이것도 좋게 작용한 것 같고, 진짜 그동안 안 좋았죠. 주가가 너무 빠지기만 하고. 진짜 어려워요,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하면서 올라갔다가 완전히 폭락했다가 또 좋아지면서 급등하고, 뭐 어떻게 맞출 방법도 없고. 근데 분명한 건 뭐 솔브레인도 삼성의 핵심 벤더로 경쟁력은 뛰어난 기업입니다. 이 소재, 반도체, 낸드 플래시용. 이번에 실적이 너무 좋았고, 예, 가격을 전가를 좀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원재료 비용이 올라가는 거. 반도체 시가격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좀 낮췄지만 워낙 많이 빠져 있고, 지금 PER이 9배 정도 밖에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바닥권에서 주가가 급등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오늘은 1분기 실적 때문에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오늘 그 실적, 이제 1분기 실적 다 발표됐고요. 한번 제가 아까 그 이리온 오늘 오전에 했던 거 있죠, 거기 라이브 시간에 캡처 해가지고 이거는 다 보여드렸어요. 여기서 기업들을 찾아보세요. 찾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싸고 좋은 거, 너무 오른 거 하지 마시고. 2200개 종목 중에 실적 제가 저평가되고 이거 한 거는 한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안에서만 해도 사실 됩니다. 적은 수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엉뚱한 데 가있지 마시고, 어떤 친구가 야 이거 뭐 괜찮대, 그런 거 현혹되지 마시고, 실적엔 현혹돼도 되겠죠. 실적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실적 좋은데 주가 싼 거, 그런 거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 다 한번 보여드렸지만 추가적으로 좀 못 보여드린 게 요거 3개죠. 어제 동국제약까지는 한번 보여드렸죠. 아, 어제 제가 이거 못 보여드렸구나. 아, 맞아, 제가 이거 밤에 정리해가지고. 맞아요, 어제 솔브레인까지는 보여드렸던 것 같고. 솔브레인 제가 어디까지 보여드렸죠? 아, 삼양식품도 보여드렸구나. 2번 적었네. 삼양식품을 2번 적어버렸네요. 제가 어제 SBS까지 보여드린 거 맞죠? 예, SBS까지 여기까지 어제 보여드렸고, 그 몇 개만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KC텍 반도체 장비고, 실적이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게 실적은 잘 나왔어요. PER 8배. 삼양식품 오늘 뭐 주가 안 좋았지만 어쨌든 잘 나왔어요. DTR 오토모티브 실적 되게 잘 나왔고, 그 두산 공작기계 인수했었죠. 퍼 5배. LF는 의류회사 LG패션이면서 코란코 자산신탁, 한국 자산신탁과 경쟁사죠. 같이 갖고 있어요. 솔브레인, 성광밴드, LNG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좋고, 한양디지텍은 후공정,
영혼무역홀딩스 PER 2배. 그 다음에 LX 인터내셔널 예전에 한번 언급드렸고, 세아제강지주 오늘 급등했는데 실적 점프했고요. 프로텍 아까 설명드렸고, 한진도 이제 택배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되게 자산주 중에 하나예요. 지주 회사이면서. 그래서 실적 좋고 퍼 5배. 나이스정보통신, 진성TC도 뭐 실적 괜찮았고요. 동국제약 아까 한번 설명드렸고, SK 호실적, 유니캐스트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한번 다 싹 이제 정리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번 1분기에 제가 봤을 때 주가도 좀 저평가돼 있으면서 향후 전망도 나쁘지 않은데 실적이 다 좋은 기업들 추려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아까 제가 오늘 이리온 라이브 시간 앞전에 오늘 오전에 한 거 거기에 다 올려 그 방송에다 캡처해 놨으니까 참고해서 꼭 공부하시고, 이 중에 제가 요것만 꼭 해보세요. 이 많은 기업 중에 이 중에 주가 자기가 봤을 때 괜찮은 게 있으면 딱 3개만 뽑아가지고 사업 보고서 보고 공부라도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게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하시면 더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이만 뭐 또 물러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널 좀 오픈할 때까지 이렇게 임시로 한 30분에서 40분 단위로 짧게 보고서 요약하고 시황까지 정리해서 매일 당분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이베스트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저희가 뭐 저희 회사가 잘 돼야 또 저도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 계좌도 좀 많이 이용해 주시고 그러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예,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요 시간대 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